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뭐 야, 이렇게 쉬운 거를 꼭 뭐 굳이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우영어의 주지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의 정석 동사 특강 get 3강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get의 용법,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 이렇게 오는 구조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오는 구조, 오늘 또 마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장으로 저희가 그들은 이번 겨울에 결혼을 한다 라는 말을 get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처음에 뭐 그들은이니까 they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바로 뒤에 동사로 get을 써줍니다. 이제 남은 거는 그 다음 단어인데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married 이 단어인데요. 자, 일단은 문장을 마저 완성을 할게요. They get married this winter. 자, 이 문장은 이제 분석을 하자면은 주어, 동사,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보어로 PP형이 나온 거고요. 마지막에 this winter이라는 부사가 나와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get은 주어가 보어한 상태에 이르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PP형을 써서 어떻게 완료된 상태라는 거를 이제 바로 get 뒤에다 써주면은 그렇게 완료된 그런 상태에 이르다, 주어가 거기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이 그들은 이번 겨울에 결혼을 한다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느끼려면은 먼저 marry라는 동사 자체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marry는 누구와 결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포즈 같은 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영어로 이렇게 하죠. 자, will you marry me?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데, 바로 지금 이 문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marry 뒤에 목적어로 me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marry가 누구와 결혼을 하다라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married 같은 이런 PP형은 결혼을 한 이라는 이런 완료와 수동의 느낌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TV 프로그램도 있었고 한데요. 우리 막 결혼했어요 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get을 사용해서 표현하면은 we just got married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막 married, 결혼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게 직역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PP형을 만들 수 있는 대부분의 동사들, 정확하게 문법적으로는 대부분의 타동사들은 바로 이렇게 get 뒤에 PP형을 만들어서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문장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이 어떤 뜻인지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e room got messed up. 자, 지금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mess up 이라는 이 표현을 사전에서 찾으면은 뭐뭐를 엉망으로 만들다라는 뜻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보신 the room got messed up 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논리를 갖게 됩니다. 주어 the room은 동사 got,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어인 어떠한 상태가 바로 messed up, 엉망이 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주어인 the room은 messed up 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완벽하게 직역을 한 거고, 결국은 우리말로는 그 방은 엉망이 되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은 거의 정확하죠. 이런 영어식 논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명확히 자리를 잡아야 우리가 뭐 그 방은 엉망이 되었다라고 할 때 영어로 옮겨보세요. 그럼 대부분 뭐뭐 되었다니까 became부터 떠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과 영어의 동사가 1대1로 떠오르는 그런 좀 이렇게 한계에서 우리가 탈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동사는 이제 우리말 뜻으로 1대1로 외워서는 사실 별 힘을 발휘를 못해요. 뭐 형용사나 뭐 명사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뜻을 뭐 대응을 시켜서 외워도 어느 정도는 써먹을 수가 있는데, 동사는 그렇게 하면 아예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결국 문장 구조,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이라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어의 문법 구조를 결정하는 건 결국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를 우리가 하나 공부할 때는 동사 뒤에 나오는 구조를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는 그 동사를 똑바로 알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이 get plus pp 같은 이런 문형들을 보시면은 전부 다 사실 get이 비동사처럼 그 linking verb로 쓰인 거예요. 이 linking verb라는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주어가 보어다라는 그런 논리를 완성시켜주는, 가운데 연결을 해주는 그런 동사인데, 대표적으로는 비동사를 가지고 그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get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것이 수동태의 원리죠. 그래서 수동태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이제 이걸 포함해서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가정법 표현과 이거를 섞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내가 너라면은 거기는 안 가. 아마 너 싹 털릴지도 몰라. 자, 굉장히 좀 삭막한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정말 실제로 제가 했던 말이고, 그 당시 이제 친구한테 정말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그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야, 거기 가지 말라고 제가 경고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내가 너라면 거기는 안 간다. 그럼 이제 이 말은 보통 나는 안 갈 것 같다란 말로 시작을 해서 I wouldn't go there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뒤에 내가 너라면이란 말인데, 이거는 아마 이제 영어 문법 책에서 다들 한 번씩 보셨겠지만 뭐 if I were you 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이쯤에서 가정법을 진짜 똑바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I wouldn't go there if I were you 라고 처음에 시작을 해놓고 뒤에다가 너 싹 털릴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어감을 주고 싶을 땐 일반적으로는 might를 쓰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너는 뭐뭐 할지도 몰라니까 이제 you might 하고 뒤에다가 털리다라는 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 털리다라고 하면은 좀 말이 천박하긴 한 것 같은데, 영어에는 rob, rob 이라는 동사가 있죠. 이게 누구를 진짜 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PP형이 robbed, 이게 이제 털린 이라고 그냥 보시면은 되게 기억에 잘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You might get robbed. 그래서 야, 너 털릴지도 몰라. 이 말을 뒤에다 붙여줬어요. 자, 이 문형 자체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양한 이제 뒤에 표현을 넣어서 연습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요거부터 해볼게요. I wouldn't go there if I were you. You might get punched. I wouldn't go there if I were you. You might get kicked. I wouldn't go there if I were you. You might get disappointed. I wouldn't go there if I were you. You might get condemned. 자, 이렇게 네 가지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punch는 뭐 주먹으로 때리다, 뭐 kick, 발로 차다. 그리고 이제 똑바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disappoint라는 동사는 누구를 실망시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PP형으로 disappointed라고 했을 때는 실망을 당한 이라는 그런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쓴 단어인 condemn은 사실 좀 어려운 단어죠. 이거는 누구를 규탄하다, 특히나 이제 뭔가 도덕적으로 규탄하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제가 굳이 단어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단어가 제일 어렵나요? 누가 봐도 condemn이죠. 그리고 제일 쉬운 단어는 누가 보아도 아마 뭐 punch나 kick일 겁니다. 연습 문장의 구조를 제가 이렇게 늘어놓은 이유는 바로 효율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 어떤 영어의 구조를 습득하실 때는 무조건 처음에는 쉬운 단어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익숙해진다 싶으면 점점 어려운 단어를 넣어서 연습을 하시는 식으로 점진적 발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비유를 좀 하자면은, 자, 예를 들어 수학에서 우리가 방정식을 새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정식을 처음 배우니까 이게 좀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고 좀 생소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보통 처음에 어떻게 연습을 하죠? 우리가 그냥 쉬운 숫자를 넣죠. 뭐 1, 2, 3 같은 거를 넣어서 연습을 해서 그 방정식을 이제 완전히 익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수나 뭐 이런 것들도 넣어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해내는 건데, 그렇지 않고 복잡한 방정식에 어려운 수를 넣어서 처음부터 연습을 하면은 딱 수포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구조가 습득이 안 되는데 어려운 단어를 욕심을 내면요 100% 영포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진짜로 I wouldn't go there if I were you. You might get punched. I wouldn't go there if I were you. You might get kicked.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튀어나올 때 그 다음에 이제 kicked나 punched라는 말 대신에 disappointed, condemned 이런 말도 넣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뭐 야, 이렇게 쉬운 거를 꼭 뭐 굳이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습득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쉬운 걸 대입해서 완벽하게 내가 익혀야죠. 그 다음부터 응용이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구조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사실 이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get이 뭐뭐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문장은 뭐냐면 He got the room messed up 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딱 보니까 어서 많이 보셨죠? 아까 전에 저희가 문장 하나 봤었는데 The room got messed up, 아까 그 문장 그쵸? The room got messed up 이라는 말은 분명히 어떤 논리라고 그랬어요? The room이 messed up 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논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방이 어지럽혀졌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문장은 어떻게 가냐면은 He got the room messed up. 그러면 이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he라는 주어가 the room을 messed up 한 상태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런 논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뭐 그는 그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딱 이 정도 해석이 나오는 거고, 뭐 다양하게 뭐 그는 그 방을 어지럽혔다. 그는 그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그가 그랬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 구조가 이해가 되셨죠? 예,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자리에 pp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장을 한번 만들면서 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는 그 방을 깨끗하게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He got the room cleaned 라고 마지막 pp만 cleaned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 그는 그 방을 뭐 다시 디자인되게 했다. 그러면 He got the room redesigned.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그는 그 방을 뭐 가구가 빛이 되게 했다. 자, 이럴 때 이제 어휘력이 중요한 거죠. 가구를 빛이 시키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furnis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의 pp형을 써서 furnished 이거를 이제 맨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He got the room furnished. 이렇게 하시면은 뭐 그는 그 방을 가구가 빛이 되게 하였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내가 쉽게 쓸 수 있는 단어,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서 내가 이제 뭐 새롭게 배운 단어, 조금 어려운 단어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근데 진짜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걔가 그 방을 뭐 어지럽혔다, 뭐 걔가 그 방을 어지럽혔다 그러면은 he messed up the room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걔가 그 방을 청소를 했다,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 he cleaned the room. 그냥 이렇게 표현을 쉽게 하면 될 거를 왜 말을 이제 젖다구로 하는가? 좀 표현이 과격할 수 있지만 진짜 예전에 제가 했던 생각이 딱 이거였어요. 왜 영어를 이렇게 내가 배우기를 어렵게 만드느냐라는 그런 한탄 섞인 말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저도. 근데 이제 그 후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이거를 뉘앙스 차이를 위해서 써주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머리를 자르러 갈 때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I will cut my hair 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짜로 딱 보면서 한마디 물어보더라고요. Yourself? 이렇게 딱 들었는데 그때는 무슨 말이지? 전 몰랐어요. 몰라가 대충 이제 얼버무렸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제 그 친구는 제가 직접 제 머리를 자르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을 나중에 고쳐줬는데 어떻게 고쳐줬냐면 I'll get my hair cut 이렇게 고쳤습니다. 지금 보신 게 정확하게 뭐냐면 I will get 뭐 주어하고 살짝 조동사 들어가 있고 동사로 get이 있죠. 그 다음에 목적어로 my hair이 있고 마지막에 목적 보어 자리에 pp형으로 이 cut이 쓰인 거예요. cut은 아시겠지만 그냥 cut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머리를 자르려고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의지를 갖는 거는 주체는 나인데 이 머리를 실제로 자르는 건 내가 아닌 이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당시 친구의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죠. 왜냐면은 제 머리를 제가 자르는 게 아니라 제 머리는 미용사가 자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건 저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쓴다. 이제 그게 그 당시 친구가 해줬던 설명이고 굉장히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영어가 점점 늘면서 이제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눈이 좀 이렇게 안 좋아서 그 안과 같은 데 가서 이제 내가 눈을 뭐 검사를 받는다, 뭐 가서 눈을 검사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문장을 쓰더라고요. I'm going to get my eyes checked. 딱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 I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들어가 있죠. 그리고 동사로 이제 get을 썼어요.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자리에 my eyes가 있고 목적 보어에 checked라고 check의 pp형을 썼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눈을 검사를 받으러 가는 주체는 난데 실제로 내 눈을 검사하는 거는 나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거를 명료하게 나타내 준다. 예, 이것이 이제 영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장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시 영어에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좀 눈에 띄었어요. 자, 이제 이 문장인데 I got my car stolen 이라는 문장입니다. 사실 이 문장을 한국 사람이 한 번에 이해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많은 학생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그런 문장이기도 한데 이거를 그대로 논리를 보자면 나는 내 차를 stolen한 상태에 이르게 했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문법책에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는 차를 도둑 맞았어 이런 말로 예문으로 많이 써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은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이 get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아셨으니까 I got 나는 뭐뭐를 어떤 상태
상태에 이르게 했다. My car, 내 차를 stolen, 도둑맞은 상태로 내 차를 이르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딱 들어도 어감이 어때요? 마치 내 차를 누구를 시켜서 도둑질을 시키게 한 것 같죠? 마치 내 차를 누구를 시켜서 훔치게 내가 만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뭐 원어민들도 꽤나 자주 이 문장을 씁니다. 실제로 그냥 I got my car stolen 뭐 언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 차 도둑 맞았어 뭐 그냥 이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깐깐한 원어민들은 여기에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건 조금 awkward 하지 않냐. 그래서 네 맘은 알겠다. 그러니까 도둑 맞은 주체는 난데 도둑질을 한 건 또 내가 아니니까 I got my car stolen 이라고 얘기를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도둑질을 시킨 것도 나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원어민들끼리도 의견이 좀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원어민들은 그러한 어떤 상태의 변화, 이쪽에 초점을 맞춘 이 get보다는 have를 써서 그냥 I had my car stolen 이라고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라고 많이들 느끼더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뭐 have는 왜 그런지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제 이게 점점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그것은 제가 동사 특강 have 편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냥 정확하게 get, 목적어, 목적보어 이게 어떤 느낌이고 어떤 어감인지 를 확실하게 이해하셨다. 여기에 저는 이제 이 강의의 의미가 있고 그것으로 사실 지금으로선 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get의 나머지 이제 역할들을 다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가고 바로 복습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이번 겨울에 결혼을 한다. They get married this winter. marry는 누구와 결혼을 하다라는 그런 타동사고 그래서 married는 결혼을 한 이라는 뜻으로 여러분께서 get 뒤에다 넣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드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막 결혼했어요. We just got married.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married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논리로 만든 문장이다. 방이 엉망이 되었다. The room got messed up. mess up이란 말이 이제 어디를 엉망으로 만들다라는 얘기인데 이거의 PP형을 get 뒤에 넣어가지고 the room이 그렇게 엉망이 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논리로 만든 문장. 내가 너라면 거기는 안 간다. 너 싹 털릴지도 몰라. I wouldn't go there if I were you. You might get robbed. 내가 너라면 거긴 안 간다. 너 주먹으로 맞을지도 몰라. I wouldn't go there if I were you. You might get punched. 내가 너라면 거긴 안 간다. 너 발로 차일지도 몰라. I wouldn't go there if I were you. You might get kicked. 내가 너라면 거긴 안 간다. 너 실망할지도 몰라. I wouldn't go there if I were you. You might get disappointed. 내가 너라면 거기는 안 간다. 너 규탄당할지도 몰라. I wouldn't go there if I were you. You might get condemned. 그는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He got the room messed up. 그는 방을 깨끗하게 했다. He got the room cleaned. 그는 방을 다시 디자인되게 했다. He got the room redesigned. 그는 방을 가구가 빛이 되게 했다. He got the room furnished. 그리고 이런 문형을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내가 주체이긴 한데 꼭 내가 그거를 뭐 이렇게 한다라는 그 동사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그런 상태에 이르게 했다. 내가 그거를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한다. 이런 식의 논리로 만들어서 뭔가 뉘앙스도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학창시절 에피소드 말씀드렸지만 주체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나지만 그걸 실제로 행하는 건 내가 아닐 때 이런 문형을 써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야 나 머리 자를 거야 라고 우리말로는 보통 거의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어로 갔을 때 자연스러운 표현이 바로 I will get my hair cut. 이렇게 해서 cut 이라는 PP형을 my hair 뒤에다가 넣어줘서 자, 내 hair이 컷된 상태가 되게 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타내서 결국은 미용사가 자르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나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장이다. 그리고 뭐 나 눈 검사하러 갈 거야 이랬을 때 I'm going to get my eyes checked. 이런 문장을 실제로 쓴다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다뤘었던 게 바로 야 나 차를 도둑 맞았어 이럴 때 I got my car stolen 이라는 이 문장은 실제로 문법 체계도 예문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원어민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좀 원어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어요. 바로 마치 이거는 내가 내 차를 누구를 시켜서 도난당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얘기 같지 않냐. 이런 논란을 보시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get을 정말 똑바로 공부하고 있다. 왜냐면 우리가 봐도 약간 그런 이상한 게 좀 보이니까 이거였고요. 그래서 좀 더 그들이 선호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은 I had my car stolen 이라는 문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have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have 특강에서 다루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get의 나머지 정말 모든 거를 다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다음 강의로 넘어오시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